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재산업실장 김동훈입니다. 제가 목재산업실 업무 총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사업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 담당자들이 단위 사업들을 좀 얘기해주는 순서로 좀 할 텐데요. 제가 뭐 이렇게 한 장짜리 한글을 만들어 봤는데 역할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목재 정책하고 연구 부분에 대해서 좀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은 실질적으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업 서비스 실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구는 성과물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들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정책연구 산업의 이제 소통 창구로서 이제 목재 산업의 프로모션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체계는 정책 사업하고 자체 사업을 다 포함해서 4분류 한 16종 단위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30억 규모의 예산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진흥원에서 가장 많은 정책부서하고 소통하고 업무를 하고 있다. 주 사무관님이 한 20명 되고요. 300과 7개 계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 산업 단체를 얘기하면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인사드렸던 분들이 많지 않아 보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프로세스를 보면은 저희가 유일하게 목재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 산업 통계 구축을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통계 부서가 따로 있지만 저희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성장 전략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요. 이런 이제 그 수입 목재가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국산 목재를 활용하기 위한 포함한 사업들을 목재 자원의 활용 극대화로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내외 산업 지원을 통해 가지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확산도 같이 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투 이슈 이코라고 해가지고 이코노믹하고 이코로지컬, 이제 생태학적이고 환경적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건데, 어찌됐건 산업이 있으니까 규모화시키고 고부가가치 시켜야겠죠. 이런 부분하고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기 위해서는 통계 기반에서는 목재 산업의 전체적인 얘기들을 그 통계치로 잘 정량화 그리고 계량화해서 유의미한 정보로 재생산하겠다, 이런 거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역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소통은 계속적으로 해서 성장 동력을 찾는 것들, 그리고 정책연구 산업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계속적인 가교 역할을 해서 정책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하고 학계도 같이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위 사업들을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김승균 선임입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맡았고요. 제 담당 사업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목재 제지 분야 KS 인증 제도입니다. KS 인증, 즉 한국산업표준 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KS 기준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KS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은 2016년 목재 제지 분야 KS 인증 기관으로 지정, 2017년부터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33개 품목에 대해서 약 230개 인증 기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재 기업이 KS 인증을 취득할 경우 공공 분야에서 KS 인증 제품 우선 구매, 목재 제품의 규율 품질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직접 제조 중심에서 외주 가공, OEM 확대 등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KS 인증 기관인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민 안전과 품질 유지에 책임을 다하고자 국내외 구분 없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 강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재 이용 확대 및 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희 목재산업실이 자체 기획 발굴하여 추진 중인 목재 공간대전이라는 공모 사업입니다. 목재로 구성된 공간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목재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회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추진 절차 등 이제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 저희가 수행했던 공간대전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더 체계적이고 규모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고창 황윤석 도서관,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장과 같은 지역 랜드마크 및 국가 행사, 장소 등이 저희 공모전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심사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우수 사례 총 6개 장소를 선정하여 6월 말 예정인 2026년 목재산업 박람회 기간 중에 시상식을 개최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공간대전 수상작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목재산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K우드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선도유망 목재기업을 발굴하여 목재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리딩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총 32개 목재 기업이 K우드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은 조달청 우수 제품, 성능 인증과 같은 목재 기업이 조달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저희 컨설팅 지원을 통해 K우드 기업이 조달청 우수 제품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도 창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산업안전보건, 개인정보 보호 등 기업 법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목재산업의 역량 강화,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발표드릴 이제 목재산업시 안철호 책임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두 가지 제도, 이제 목재제품 탄소자량량 측정 표시 제도와 신기술 혁신 제품 지정 제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7페이지 저희 이제 목재분 탄소장량 측정 표시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이제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산 목재로 만들어진 목재 제품에서 함유하고 있는 탄소량을 저희가 측정 표시해서 소비자가 이거를 계량적으로 탄소 저항량이 얼마 되는지, 목재의 탄소량 가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한 제도입니다. 지금 대상 품목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제재목, 파티클보드, 집성제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가구 등 목재 가공 제품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펠릿 등 이제 연료제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 시에는 저희가 산림청 목재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저희가 이제 저희 검토와 그다음에 전문가 검토, 그다음에 이제 산림청의 승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발급된 국산 목재 확인서를 통해서 이제 신청인께서는 국산 목재 확인을 통해서 자기 제품의 도안을 표시하고, 그를 통해서 탄소저항 가치를 이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가 목재 생산업만 참여 가능했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목재 생산 외에도 참여 가능해서 좀 다양한 제품이 탄소저항의 표시제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완료된 건으로는 이제 국산 낙엽송 집성제를 통해서 목조 건축 모듈을 만든 3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탄소저항 표시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지금 진행 중인 게 산불 피해목으로 만든 가구 이제 45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표시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까지 총 완료된 약 한 전년 대비 10% 증가한 92건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페이지 신기술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재 산업의 제조 기술을 향상과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법적 인증 제도입니다.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목재 제품에 대해서 신기술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저희 목재 산업실에서 이제 기술 분석 평가, 기술 평가, 현장 평가, 종합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에서 확정적으로 해서 신청서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 대상은 이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성을 지닌 그 목재 산업 분야 기술이 대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기술 지정 기간은 최초 4년이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해서 최대 7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은 지정 혜택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신기술 적용 제품 수익 계약 지원, 그리고 우수 조달 제품 지원, 그리고 혁신 제품 지원 대상이 되는 부분이 혜택이 있고, 그 중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혁신 제품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술 기반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산림청 혁신 제품 지정을 위한 지원 대상이 되고, 그리고 평가도 동일하게 저희 목재 산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신기술 제도와 혁신 제품 제도가 좀 연계가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 제품 이제 70종에 대해서 신기술 기반 혁신 제품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상반기에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고, 이제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제 혁신 제품 지원 평가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신기술 제품이 혁신 제품으로 지원됐을 때 평가를 일부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전부를 좀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다 쉽게 신기술에서 혁신 제품으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재 분야 수출 촉진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수빈 주임입니다. 본 사업은 목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목재 관련 국제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간 홍보부스 및 수출 상담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월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3월 박람회 준비 후 4월 말 호주 시드니 국제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목재관 및 수출 상담회를 운영하였고, 현재 참여기업에 대한 사후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목재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선택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5군데의 업체 선정 후 진흥원과 참여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업체 각각 수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국제박람회 한국 간 수출 상담회 운영을 통해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총 7건 약 100억 규모의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목재 수출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니터링 및 국제박람회 참여기업 사후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역량 강화와 기업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수연 주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산목재 제품 확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쓰시는 목재가 과연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인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도는 국산 원목의 생산부터 제품 가공 그리고 최종 소비까지 전 유통 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하고 확인해서 국산 목재 제품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공공부문의 우선 구매 등과 연계돼서 국산 목재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가운데 보시는 원목 생산부터 확인서 발급 신청까지 절차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올해 상반기 성과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산업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좀 대폭 강화를 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확인서 발급 건수를 작년 동분기 261건에서 올해도 539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를 시키는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국산 목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신뢰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국산 목재 신뢰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목재산업실에서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KS 인증이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제도 등 기존 인증 제도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현장에서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의 원목 활용을 저희가 실증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피해목을 활용한 모범적인 국산 목재 생산, 가공, 유통 선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산 목재 확인제도 발표는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지개발지 임목자원화는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 산림은 소중한 자원의 원천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산지 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들은 그대로 폐기물로 처리되어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임목 자원화 제도는 이러한 나무들을 국산 목재 자원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자원 활용 극대화입니다. 각종 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들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가치의 창출입니다. 시장 경쟁 공공매각 절차를 통해 나무를 매각하여 판매 수익을 얻고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사업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탄소 중립 실현입니다. 사업장 내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균형 잡힌 개발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달성에 기여하고 사업장 및 공공 ESG 경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목 자원화의 매각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매각 방법입니다. 원목은 원목 규격 고시에 따라 벌채하지만 현장 벌채 시 수종과 품등에 따라 분류 및 집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무작위로 집재한 후 최저 품등인 원료제급으로 감정평가하여 매각하게 됩니다. 다음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매각 대상 원목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후 온비드 매각 공고를 통해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발주처에 알립니다. 이후 발주처와 낙찰자 간 계약을 통해 임목 반출이 이루어지며 한국임업진흥원은 발주처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이제 몇 가지 우수 사례를 통해 임목 자원화 제도의 성과와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S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현장입니다. 그동안 공공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임목 자원화 제도에서 이 현장은 민간 개발 현장 최초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를 계기로 임목 자원화 제도는 민간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지속적인 저변 확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수력원자력의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착공 전부터 사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임목 자원화 제도를 정착시킨 사례로서 그 결과 공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목 자원화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현장입니다. 이곳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최초로 매각한 사례로 나무의 뿌리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자원화한 현장입니다. 이렇듯 세 가지 우수 사례를 통해 총 18,764톤의 임목을 자원화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약 25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무려 승용차 14,308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앞서 잠깐 언급했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근 임목 자원화 제도는 벌목을 하거나 숲을 가꾼 뒤 남는 나무 찌꺼기인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자원화 가능한 임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줄기부, 즉 원목만 자원화 대상이었다면 이제 초두부, 가지, 잎 등도 자원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동안 산에 버려져 부식되며 탄소를 배출하거나 산불의 원인이 되었던 이러한 부산물을 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탄소 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목 자원화 제도에 대해 의의와 목적, 다양한 이점들과 관련 서비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임업진흥원은 자원의 선순환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자원 낭비 없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임목자원화 제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 현장에서 그 폐기물로 처리되던 임목을 국산목재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예정에 없던 매각 수익도 생기고 또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저희 목재 산업실의 주력 사업이기도 합니다. 상반기 성과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이 임목자원화 신청을 저희가 기다리기보다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또 한국도로공사 같은 대규모 SOC 개발 기관들과 사전에 좀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고 물량인 총 10만 톤의 임목자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낼 수가 있었는데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임목자원화량이 총 142개소에 15만 톤인 점을 미뤄봤을 때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좀 말씀드린 현장에서 어목 한 약 3만 톤 그리고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7만 톤이 지금 자원화 절차를 순조롭게 밟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량 물량들의 안정적인 매각을 통해서 목재 모두가 같이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림 분야 탄소 저감 실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총 약 12만 톤의 매각이 예상이 되는데 이걸 저희가 탄소 저감량으로 환산하면 약 16만 톤이 되는 수치입니다. 저희 2030 NDC의 목재 이용 부문의 목표가 150만 톤인 점을 봤을 때 1년에만 11%를 달성하는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버려지는 목재들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담당자 강주원입니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산림 관리 과정에서 숲에 버려진 부산물이나 산불과 재선충의 피해를 받은 피해목 등의 원목이 아닌 산물로 석탄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말합니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최대 이슈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섞이면 안 되는 원목이나 수입칩 그리고 폐목재가 혼입 유통돼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 원에서는 수집, 제조, 활용의 유통과정 증빙 서류를 검토해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임을 확인해주는 공급 확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서류를 기반으로 유통 과정을 체크해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서류만으로 실제 유통 과정을 모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으로 유통 관리를 강화해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15개 생산시설을 합동 점검해서 서류와 현장의 일치역으로 확인하고 부적정 유통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공급 확인 업무를 목재정보 서비스로 전환하고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해서 제도 운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유통 단계별 모니터링과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제도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제도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바이오매스 시장 동향을 계속 분석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만들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재산업 통계조사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목재산업실의 황종민 선임입니다. 일단 저희 목재산업실은 목재산업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4가지 통계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재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제재목, 합판, 목재 편립 등 목재 관련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원목 수급, 제품 생산, 판매 등의 다각적인 사항들을 전수조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재산업 동향조사입니다. 목재이용법에서 지정한 15개 품목에 대해서 협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여 생산, 수입, 소비 동향, 경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목시장 가격 조사입니다. 소나무 낙엽송 등 7개 수종에 대해서 5개 권역 95개소를 표본 조사하여 국유 임산물 매각을 위한 가격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법목재 교육촉진제도 수입신고 통계 분석입니다. HS 코드 기준 9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5만 건, 총 한 30만 건 이상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가별, 품목별, 업체별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유통 구조와 만족도 조사를 병행을 진행해서 합법성 위험 요인 관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반기 성과로는 저희 국산 목재 이용 확대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사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개선을 진행을 하였고요. 하반기 계획으로는 목재 산업계 경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의 통계를 품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목재산업 통계조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목재 교육촉진제에 대한 영상 2분짜리 하나 보는 거로 저희 마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같은 경우도 국가 승인 통계서부터 저희가 전체 산업을 조사하는 것들 포함해가지고 계량 비계량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인력 양성 사업도 지금 올해부터 저희 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쪽이기 때문에 교육 사업도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합법 목재 2분만 틀어주고 저희 사업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기후변화의 해결책입니다. 인터폴과 UNEF가 공동 발간한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목재 제품의 15에서 30%가 불법 벌채된 것으로, 이렇게 불법 벌채되는 목재의 가치는 연간 1천억 달러, 약 1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법 목재 교역 촉진 제도는 우리나라의 국내 목재 산업을 보호하고 지구 산림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목재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법 목재 교역 촉진 제도에 따른 수입 신고 대상 품목으로는 화면과 같이 HS 코드 기준 총 9가지 품목이 지정되어 있고, 수입 신고 시 법률과 세부 기준에 맞는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와 상업 송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원활한 제도 운영과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익검사 지원, 수익통계 분석, 공급망 조사, 고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도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제도의 운영과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수익검사 운영 및 고객 민원에 상시 대응하고 있고,
수입민원 통계 분석으로 데이터 기반 검증 체계를 정립해 수입 목재 합법성의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또한 목재 공급망 분석으로 국내 수입되는 목재의 합법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각종 지원 서비스와 제도 관련 최신 자료를 제공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사와 통계 분석, 각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매년 1천만 톤가량의 합법성 목재들이 안전하게 수입 유통되도록 지원하여 합법 목재 교육 촉진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임업진흥원은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우리나라 목재 산업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산림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를 지키는 방법, 합법 목재 교육 촉진 제도에 함께해 주세요.